아니 무슨 캄보디아가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어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특별 여행주의보 발령.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혹시라도 동남아나 아니면 다른 데 가실 일이 있을 때 정말 조심하십시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40대 한국인 여행객이 실종. 여기 나라가 뭐 이렇게 실종이. 푸놈펜 한국인 감금 신고가 250건 이상. 취업 미끼로 한국인 고문 살해까지 자행. 캄보디아로 여행을 가도 납치를 해가 버린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야, 저 무섭다. 캄보디아에서 죽은 한국인의 내막.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한국 지인이 통장을 비싸게 팔 수 있다면서 캄보디아를 가라고 함. 그 말 듣고 캄보디아 가서 직거래하러 갔다 조선족에게 납치당함. 조선족은 보이스피싱 수익을 입금할 한국 대포 통장이 필요했음. 그런데 한국 지인이 대포 통장 조직원이라 그걸 알고 있었음. 한국 지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조선족의 돈을 전부 다 빼돌림. 조선족이 우리 돈 어디 갔냐고 화나서 피해자 고문해서 죽임. 와... 개드립간 캄보디아에 납치당한 박항서. 축구 감독님이시잖아요. 축구 영웅 현지에서 납치됐어. 아내랑 캄보디아 여행을 갔어요. 베트남에 밤 10시쯤 도착했는데 공항에 택시가 없는 거예요. 날 알아봤구나. 갑자기 산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공터에 차를 세우더라고요. 납치됐구나. 날 모르는 게 확실하다. 10명 중에는 한 명은 나를 알지도. 미스터 박? 박항서? Yes, I am 박항서. 대장 같은 사람이 오더니 저 사람 왜 데려왔어? 박항서야, 빨리 보내. 아내랑 나보러 차 타라 하더니 안전히 모셔. 아찔했지만 지금은 그냥 추억이죠. 와... 또 한 건 한 대사관. 납치 한국인 구조 요청에 캄보디아 대사관 반응. 납치된 한국인이 숨겨둔 예비폰으로 대사관에 구조 요청. 대사관은 본인이 직접 캄보디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캄보디아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신고하냐. 구글 번역기 같은 걸 써라. 그 상태로 일주일가량 감금된 상태에서 목숨 걸고 탈출. 6층에서 4층 테라스로 점프 후 아래로 내려와 도망. 추격해 오는 조직원들을 겨우 뿌리치고 오토바이 택시를 잡아 도움을 요청해 대사관에. 피해자, 나 탈출해서 대사관 앞에 왔다. 대사관 업무 시간에 와야 한다. 이따가 다시 와라. 이후 2시간 동안 대사관 근처 쓰레기 더미 안에 숨어 있었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지금 정말 당근에 일당 40만원짜리 캄보디아 알바 올라옴. 캄보디아에 서류 가져다 주실 분, 건당 40만원. 안녕하세요, 저희 형한테 서류 가져다 주실 분이요. 비행기 표는 저희가 왕복으로 발급해드립니다. 개인 및 회사 서류들이 있어서 용지로 가려서 찍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왜 우체국 특송으로 안 보내지? 그 서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요? 존나. 캄보디아 동행자 구함. 2025년 9월 캄보디아 여행 동행자분 구해요. 10일 정도 캄보디아 여행 갑니다. 날짜는 제가 맞출 수 있습니다. 시엠립과 푸놈펜 갈 건데, 특히 시엠립 앙코르와 2-3일 방문할 건데 사진 명소인데 뷰가 크다 보니까 사진 찍어줄 동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10대에서 60대 불문 모두 가능. 만일 신분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전화번호, 여권 미리 인증샷 보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무슨 공포 썰 괴담 보는 것 같네. 와, 이쯤에서 다시 보는 이해하면 무서운 사진. 이거 여권 아니냐? 올해 초 캄보디아 어느 업무지구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물건들.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한국 사람만 납치하는 게 아니라며. 뭐 동남아든 뭐 어디든 그냥 다 데려가서 쓴대. 지금 이게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K교회에 대응. 그 땅을 향하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진짜 미친놈들인가. 진짜. 템코에 올라온 캄보디아 범죄단지 썰. 정보 출처는 신문, 인터넷. 원조 공포 채널 1세대 격인 유튜버 있는데 실제 캄보디아 납치되었다가 941생으로 살아 돌아온 사람과 인터뷰를 한 게 있음. 일단 뭐 코로나로 시작해서 시아누크비를 경제가 파탄나면서 범죄단지가 들어온 건 다 알테고 특이한 것들을 써보자면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이 꽤 많다. 무슨 말이냐면 자발적으로 꽤 많은 돈을 받고 한국인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도 잡혀와서 그렇게 자리 꽤 찬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조직과 쇼부 보고 취업한 경우도 있다고 함. 인터뷰한 사람은 그런 한국인들이 꽤 된다고.
신문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나갔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범죄단지 안으로 재취업했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함. 조직에서도 억지로 잡아와 일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정말 인센티브하고 계약해서 정식으로 하는 게 실적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고 함. 어차피 거기는 뭐 신고한다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을 팔아먹는 한국인들이 꽤 된다. 이거 인터뷰 들으면서 꽤 충격받았는데 한국 인천공항에서 시작해서 아예 함께 동항해야 한다고 함. 한국에선 진짜 친절하다고 함. 비행기 비자 다 대주고 심지어 공항에 일찍 오면 식사도 사주면서 엄청 살갑게 대해준다고 함. 단 캄보디아 오는 순간 서서히 변하고 이동할수록 본색이 드러난다고 함. 한국어 통역 겸 실적 압박, 협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많이 고용한다고 함. 거기서 일하는 한국인들은 진짜 알고 하는 거. 인터뷰하는 사람은 여러 번 탈출했다 걸림. 택시 탔는데 어디서 쉬니까 조직 봉고차가 와서 다시 태워가고 또 일하다 어찌어찌 탈출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핸드폰으로 한국의 가족 협박이나 인터뷰한 사람 신상을 모두 알고 있어서 어차피 공항에서도 걸릴 것 같다고 느꼈다고 함. 이미 공항에서도 직원들 중에 조직과 관련된 사람이 있어서 아예 출국이 불가능하다고 협박했다고 함. 심지어 한국에 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한다 뭐 이런 협박도 하고 그래서 결국 봉고차 타고 다시 들어감. 충격적인 건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일본 야쿠자도 있고 이게 하청에 하청으로 계속 넘겨진다고 함. 뉴스에 나온 그런 단지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전역에 소규모 단지들이 있는데 망고 단지 같은 곳에서 실적 못 내면 거기서 소규모 단지로 팔아버림. 거기서도 못하면 때리고 해서 더 작은 데로 팔아버림. 거기서도 못하면 뉴스에서 본 것처럼 와 진짜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게. 와 실제 캄보디아 납치 한국인 타임라인 24년도 7월이야. 저는 자동차 부품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수출 수입을 이제 대신해주는 업체를 하나 찾아가서 좀 이제 캄보디아 쪽으로도 한번 보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경북 구미에서 미팅을 처음 했었고요. 단가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이제 안 하려고 하던 도중에 7월 1일에 갑자기 사장님 단가를 맞춰드릴 테니까 미팅을 하자. 캄보디아에 계신 현지 사장님이랑 바로 그냥 7월 2일 캄보디아로 날아가게 됐죠. 중국인 한 명, 캄보디아인 한 명이 데리러 왔습니다. 호텔에서 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호텔 가서 미팅을 하자고. 출발하고 10초, 20초도 안 지났는데 바로 허벅지에 이렇게 권총을 갖다 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중국인이 휴대폰 번역기로 그냥 가만히 있어라.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냥 그 상태로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그 호텔 방 안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선족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는 걸 다 내놔라. 주고 나서 저보러 휴대폰 패턴을 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휴대폰 패턴을 못 풀겠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족이 웃으면서 그냥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좀 이따 네 손가락 잘라서 풀면 된다. 범죄도시 태자단지. 제가 공항에서 본 경찰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캄보디아 경찰들이 저 안에 있더라고요. 아 저기는 경찰들이 지켜주는 곳이구나. 제가 저기에 납치돼서 들어간 날에 나 좀 내보내달라 제 가방을 드는 순간 뒤쪽에 있는 경비가 장전을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실탄이 한 발 땅에 떨어지는 걸 제가 눈으로 보고 아 이게 진짜 총이구나. 텔레그램으로 영상을 보여주면서 너도 똑같이 이렇게 전기를 지질 거다. 사람 한 6명이 때리는데 탈골되면 뼈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 뼈를 계속 일부러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 맞다가 기절하고 기절했는데 때리니까 또 깨고.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휴대폰 주고 가족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기라고 준 것 같아요. 내가 아마도 오늘을 못 버틸 것 같다. 지금 눈도 안 보이고 너무 많이 맞아서 그렇게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좀 버텨라. 내가 지금 갈게 캄보디아로. 어머니 지인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투스타를 이쪽 주변으로 제가 갇혀있는 쪽으로 보냈다. 하루만 더 버텨라. 살아라. 진짜로 다음날 아침 7시인가 8시인가 사복 입은 사람이 한 명 왔더라고요. 경찰이랑 저랑 통역이 없으니까 합의서를 경찰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적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 와서 그걸 번역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제가 저를 납치했던 애들한테 2,600만 원을 빌렸고 그 돈을 못 줘서 걔네가 저를 데리고 있었던 거다. 폭행이나 그런 건 일절 없었다고 합의서에 그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경찰서장이 여기 있었던 일을 한국에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 후에 후유증으로 각막이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양쪽 눈 다 각막 이식을 해야 된다. 근데 왼쪽 눈은 지금 안 보이니까 좀 급하고 아무리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가면 무조건 100% 납치입니다. 뭐 공포 뭐 이런 게 와 진짜 괴담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와 캄보디아 한국인 사망 사건. 캄보디아로 유인한 한국인 20대 남성 국내에서 검거. 와 진짜 팔아넘기는 한국인이 있나 보네. 와 진짜 캄보디아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20대 남성이 국내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보이스피싱용 대포 통장 모집책으로 일하며 B씨를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인 20대 남성을 구속하고 송치된 연루된 다른 조직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니들 캄보디아라는 나라 들어봤지? 베트남 애들조차 사람 같지 않은 새끼들 지칭할 때 쓰는 말이 저런 캄보디아인 같은 새끼라는 표현일 정도야. 2016년 한 해만 해도 한국이 캄보디아에 퍼준 게 6,300만 달러로 캄보디아가 받아먹은 원조 금액의 8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어. 게다가 캄보디아는 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나라라서 이렇게 병신같이 사는 꼬라지를 관광상품으로 삼아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돈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판국이었는데 캄보디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한국이 2위였던 상황이었어. 사실상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 뿌려주는 돈으로 캄보디아 경제가 돌아가는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캄보디아 애들은 한국인들을 호구로 보면서 이 돈 많은 새끼들 어떻게 털어먹을까 궁리만 하던 거야. 한국인들이 캄보디아 공항에 들어오면 캄보디아가 후진국이라 행정력이 개판이라 줄이 길게 늘어지는데 거기 입국 심사관들이 한국인들한테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입국 심사관들이 달러를 흔들면서 한국인들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돈 내세요라고 노골적으로 동문달라고 지랄한다. 하다못해 1달러라도 줘야 얘들이 처리해주지. 이 새끼들 족같다고 돈 안 주고 뻐기면 일부러 온갖 시비를 걸면서 이거 수정해와라 라고 빠꾸 매기고 맨 뒤로 쫓아내고서 2시간 정도야 처리해준다. 예전에 캄보디아 한인회에서 올린 공문 좀 봐라. 저기서 1번 내용에 중략 최악의 사태에 이른 사건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뭐냐고, 캄보디아에서 3년 전에 한국 여대생 여행객 2명을 나이트에서부터 술에 약타서 수십 명이 집단으로 범하고 팬티랑 브래지어까지 싹 벗겨서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갔음. 부패한 캄보디아 경찰 때문에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고 한국 여대생들 팬티랑 브래지어는 비싼 경매로 팔렸음. 이 새끼들이 인간이냐. 근데도 외교부와 언론에서는 불쌍한 나라니까라며 그냥 넘어갔다. 아무리 불쌍하고 어려운 나라라고 해도 이딴 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조수로 취급하고 등쳐먹는 걸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캄보디아한테 오냐오냐 해주다 보니까 이번 정권 들어서 캄보디아 새끼들이 쳐돌아서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 아니냐. 지랄을. 근데 야 진짜 존나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 나 가볼 뻔했거든. 근데 지인분이 너무 믿음직하신 분이라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어서 놀러 오라고 얘기를 자주 주셔가지고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근데 뵙는 분이라 이런 상황은 아닐 거고 위험하다는 얘기는 그때 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아닐 텐데 존나 무섭다.